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뭐 할지 궁금하시죠 이제? 하트가 많네요. 하트가. 네. 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 합니까? 이번 시간은 네. 위스키 심화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스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바닥부터 저희가 위스키가 술이야? 잘 몰랐으니까 수준에서부터 배웠죠? 아주 기초부터 배웠는데 네. 그때도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모른다 위스키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위스키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지난번 시간은 약간 기초편이었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그걸 레벨업해서 안다는 전제하에 예. 위스키 심화편으로. 심화편. 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위스키 이야기 배워보겠습니다. 예. 배워볼까 합니다. 예. 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명목 교수님. 예. 월요일부터 위스키 이야기. 좋네요. 알겠습니다. 술 취한 술 이야기를 느낌으로. 재밌게 배워.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소개하죠. 네. 이분은 진짜 명 교수님입니다. 명 교수님 맞네. 명목 최고입니다. 교수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입니다. 네. 네. 아, 벌써부터 막 네, 이런 농담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할 게 없어서. 네. 지난번에 그래도 위스키 얘기 너무 재밌었다고. 네. 또 모셨습니다. 네. 위스키는 그때 뭐 몇 개 용어도 배웠잖아요. 오일리에 뭐 이런 거 하고. 보리로 만든 술이다. 네. 보리로 소주를 빚어서 보리로 맥주를 빚어서 그것을 끓여서 증발시켜서 네, 그런 거다. 응결시켜서 만든 네. 보리 소주를 오크통에 집어넣으니까 때깔이 그렇게 나온다. 아, 정확하십니다. 네. 네. 증발이 되면서 맛있어지더라. 네. 그래서 원래는 못 팔게 하려고 오크탕에 넣었는데 그걸 먹어보니 사람들이 어머나 이런 맛이 해서 지금의 위스키가 됐다. 뭐 이런 체리 얘기. 와인에 넣으니까 진짜 더 맛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뭐 여러분 뭐 더 많이 압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네. 위스키 심화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스키는 네. 네. 비싸요. 비싸요? 예. 아, 왜 이렇게 비싸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위스키에. 일단 한국에 수입되는 게 특히 더 비싼 것들이 많고요. 네. 이제 찾아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위스키가 10,000원을 안 한다고요? 네. 그 캡틴 큐 아닙니까? 아닙니다, 캡틴 큐? 아닙니다, 미국판 아닙니다. 캡틴 큐. 스코틀랜드의 그 기준을 다 맞추고도, 그러니까 3년 숙성에 예. 그리고 그 곡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 마트에서 최저가 같은 경우도 9,800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700ml가 넘는데. 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스키 시장이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고급 위스키와 예.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편하게 마시는 최저가 위스키 10,000원대의 제품. 10,000원대. 예. 10,000원대. 그럼 야. 괜찮습니까? 10,000원대도? 그럭저럭 마실만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10만 원대 넘는 위스키하고 그 10,000원대 넘는 위스키하고 블라인드 테이스팅, 그러니까 라벨을 가려보고 예. 내가 마시는 걸 맞출 수 있는 해봤거든요. 예. 틀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정말 뭐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 뜻은 그럭저럭 드실만 하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하이볼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먹으면 특히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딴 걸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볼 같은 경우는 뭐 소다라든지 탄산수라든지 또 레몬 같은 거 넣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원액의 맛을 흐려주고 예. 살짝 화장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비싼 그러니까 건 필요 없다 이거죠. 예, 비싼 거는 원액으로 드시고 예. 저렴한 거는 이제 섞어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비싼 건 비싸다. 비싼 건 비싸다. 하기야 세상 모든 물건이 비싼 그렇죠. 건 비싸죠. 비싼 건 예. 비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히 더 왜 비싸냐? 예. 우리나라가 특히 더 비쌉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비싼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잘 안 만드니까 그러죠. 김창수 위스키랑 뭐 하나 있다면서요. 네, 기원이라는 네. 제품이 있는데 비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수입 원액을 가져와서 위스키를 조금씩 만든 게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인데 우리나라 주세법의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싼 거는 조금 세금을 내게 하고 예. 비싼 거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가격에 세금을 묻히는 종가세와 네. 양의 세금을 묻히는 종량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종가세로 가게 되면은 싼 거는 싸고요. 예, 비싼 건 더 비싸집니다. 그렇겠죠. 예. 가격 대비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비쌀수록 세금 많이 내도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고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네. 세금을 매기다 보니 맞습니다. 40%만 해도 100만 원의 출고가면 140만 원이 되고 네.
그런 셈이다. 10,000원이면 14,000원이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종가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렴했던 술들을 정말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1,000원짜리 술은 1,400원밖에 안 예, 하니까 예, 예, 40%가 예. 세금이 붙어도. 그렇죠. 400원밖에 안 붙는 거죠. 예. 근데 비싼 술들은 부자니까 돈을 많이 내라. 예. 그래서 비싼 술에 세금을 엄청 그 부과를 해서 예. 70년대 같은 경우는 위스키에 300%가 넘는 세금이 붙었어요. 와.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순화돼서 지금 제가 표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위스키 20만 원짜리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해외 구입가가 우리가 그냥 똑같이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이라고 공항에 했을 사왔다 때?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2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관세가 20%가 붙습니다. 아. 예. 수입이니까. 네, 수입이니까 붙고 주세가 이제 72%가 붙습니다. 뭐에 그 관세 매입가의 관세에 붙은 거에 또 70%. 예. 아. 또 그다음 교육세가 붙는데 여기는 주세에 또 30%가 붙어요. 예. 아니 술에 왜 교육세가 술과 교육이 무슨 술을 많이 마시니 교육세라도 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더 나게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야. 여기가 있고 여기에 또 부가가치세가 붙고 다 하면은 붙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20만 원짜리가 지금 5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예. 네, 물론 여기에는 그 인보이스에 원산지 증명 표시 같은 게 있으면은 요 관세 같은 게 면제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FTA 한 EU FTA라든지 유럽산인 게 이쯤 되면 그쵸. 관세는 빼주는데 4만 원을 네네 그런 경우는 좀 있지만 실은 그것도 되게 좀 서류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만 원짜리 사면은 네. 보통은 30만 원 넘게 예. 세금을 내는 구조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요. 일본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양세라고 써 있네요. 그쵸. 이거는 양의 세금 붙습니다. 무슨 소리든 리터당 얼마 붙는다. 맞습니다. 야. 아무리 비싸도 그냥 양에 붙으니 그러면 그 양주 같은 위스키 같은 독한 술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훨씬 그럼 양이 유리하죠. 적잖아요. 훨씬 유리하죠. 맥주는 많고. 훨씬 유리죠. 게다가 지금 관세도 리터당 예. 20엔밖에 안 붙으니까 여기 지금 붙은 건 이제 원인데 200원밖에 안 붙습니다. 예. 그리고 표 좀 다시 주세는 보여주세요. 예. 네네네. 표. 예. 네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관세도 이거 이쪽에 오른쪽 야, 원입니다. 관세가 리터당 20엔이 붙는구나. 네. 진짜 차이 많이 난다. 그렇죠. 네. 200원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주세가 보면 1리터당 400엔이니까 예. 뭐 1리터로 했었을 때는 4,000원밖에 안 붙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17만 2,800원이 리터당 붙는데. 4,000원 붙는구나 주세가. 네. 그러니까 소주 리터당 양주 리터당 뭐 막걸리 리터당 세금은 리터당으로 네, 맞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독주- 독주일수록 종량세로 좀 얘기를 더 하죠. 비싸진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네? 독주면 예를 들면 맥주에 같은 양하고 위스키에 같은 양하고 위스키를 좀 더 높은 세율로 곱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스키나 그 사케나 이런 것마다 다 주종별로 예. 다른데. 그렇죠. 예, 그러나 매기는 만 세금이 원짜리 다르죠. 위스키나 1,000만 원짜리 위스키나 리터당 얼마 붙는다 이거죠? 주세는 똑같다는 거죠. 아. 네, 주 똑같은 거죠. 예. 1,002만 원 뭐 이렇게 했네. 맞습니다. 2만 원은 뭡니까? 아이, 주세 됐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뭐 가격 차이가 25만 원 이상 정도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야, 종가세 종량세가 저렇게 차이가 크군요. 네, 그래서 그 고급 술들을 만들거나 또는 부가가치 있는 술들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예. 종가세로 진행하게 되면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급 술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게 다 종가세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서민을 생각하면 또 종량세로 가야 돼요. 비쌀수록 고통받으면 네, 비싼 게 발전 못한다. 맞습니다. 맥주는 종량세로 바꿨잖아요. 바꿨죠. 우리나라도. 바꿨죠. 예. 그 뒤로 맛있는 맥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그죠. 종류별로 생각해보니까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건 내려가는 거죠 가격이. 수제 맥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제 맥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얼마만 역전하는가 예. 계산해봤어요. 예. 지금 2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25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인데 위스키를 내가 얼마에 들어오면 일본과 비슷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200원짜리 위스키면은 내는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세금이. 3,200원짜리 위스키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네, 세금이 네, 똑같은데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수록 한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 교육세부터 좀 뺍시다. 교육이 필요하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으려고 해도 교육세가 붙어요. 맞습니다. 교육세는 어디든지 대충 다 붙는 것 같아요. 따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소주도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예. 또 살짝 계산해봤는데 지금 이제 그 표에 나올 텐데 보면은 소주가 보통은요 포장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원가가 한 500원에서 550원 정도입니다.
정도고 여기에 주세 붙여서 뭐해서 나가면은 기본으로 공장주 출고가가 뭐 부가가치 포함하면은 뭐 1,200원 전후가 돼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세금은 700원 정도 내게 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주를 이 550원짜리에서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이 양에 따라 세금이 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싼 술은 일본이 비싸구나. 그렇죠. 오히려 싼 술은 그러네. 오히려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은 정부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 구조를 증류주에 대한 세금 구조를 종량세로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 모든 증류 적용을 하면은 소주 가격은 무조건 오르거든요. 소주가 오르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이거는. 아, 그러니까 소주 가격만 올릴 수 없으니 소주 가격 잡아놓으려면 종가세로 해야 되고. 그럼 소주만 종가세 하고 양주만 종량세 하긴 좀 그러니 둘 다 종가세 해 그냥 여기는 맥주만 그냥 바꿔. 근데 그거를 이제 맥주하고 막걸리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는 좀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저렴한 술을 많이 마시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거를 조금만 마시는 시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70년대, 80년대가 지금은 뭐 거의 5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도 다르고 사람들의 의식도 다르고 그리고 회식 같은 게 없어지면서 결국 집에서 좋은 술을 한두 잔 가볍게 마시는 문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뭐 K컬처라든지 K무비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가 계속 부가가치 커지는데 술은 이 주세법 때문에 부가가치가 못 커지거든요, 실은. 왜냐면 한국 사람이 즐겨야지 시장이 커진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갈 가능성이 뭐 상당히 크다. 앞으로는 갈 거는 같다. 갈 거는 같다고 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소주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위스키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대한민국 정말 특이한 게요. 유흥주점이 90% 이상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많이 아닙니까? 내려갔죠. 지금 많이 내려갔죠. 왜냐면 혼술이라도 혼술 같은 게 시장이 커지고 MZ 세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술들을 조금만 마시는 문화가 커졌는데 예전에 90%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위스키가. 그러니까 굉장한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죠. 사치품에다가 유흥. 유흥의 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계속 그런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술 세금 좀 바꿔보자. 세금 바꾸면 위스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주도 그냥 가격에 붙이는 걸로 아니야. 그 리터당 얼마를 바꾸고 리터당 얼마 바꿔도 그러니까 사실은 세율을 좀 낮추면 안 됩니까?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요. 소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흔히 얘기하는 증류식 소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초록색 병에 있는 희석식 소주라고 있는 게 있는데 주정에 물 탄 거, 싼 거, 싼 소주, 고급 소주가 있죠. 그래서 싼 소주는 지금의 세율 적용해서 가격을 지키고요, 몰아가지 않게 하고 고급 소주들만 이 양의 세금을 묻히는 걸 그 부과하는 거를 진행하면은 가격은 내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 가격을 내려서 세율을 내려서 세수가 적어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싫긴 싫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맞다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법을 바꾸겠다 이거죠, 교수님이. 바꿔주세요. 3%가 좀. 3% 좀 바꿔주십시오. 술을 많이 먹도록 권하는 거냐?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다양해지고 맛을 맛보는 문화가 커지면 맛을 맛보게 되면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 맛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실은 숙취 같은 적고 실은 그 과음도 적게 합니다. 값이 싸질수록 그건 값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나간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술 산업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건 대한민국 술의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위스키가 언제쯤 들어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까? 이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서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또 사진을 준비하시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유사. 요게 이제 한성순보에 등장합니다. 1882년. 이걸 이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위스키를 수입을 하는 그 기록이 1882년 한성순보에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위스키 이름이 뭐로 나와 있냐면은 유사길로 나와 있습니다. 유사길? 유사길.
위스기. 그렇죠. 위스기. 그렇죠, 맞습니다. 유사길. 맞습니다. 와. 예, 중국에서 차음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위스키는 유사길, 뭐 브랜디는 발란덕, 샴페인은 상벤융, 쌈뱅이. 보르도 와인은 보기탈, 뭐 쉐리 와인은 샤리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야. 기억도 있죠. 한자로 그대로 썼다 바꾸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지금 위스키병 같다. 위스키가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예. 네, 지금 검은색 유리병이 있기 때문에 야. 저게 옛날에 아마 엽서일 거예요. 네. 저 때부터 이제 어쨌든 위스키가 들어왔다. 술 한잔 하려면 저렇게 마당에 나와서 가만히 깔고 마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나 술이나 다 저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다 독상이었잖아요 원래 예, 우리나라 예. 문화가. 예, 저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야. 허허. 저게 처음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도라지 위스키가 예. 저런 스타일로 좀 생겼습니다. 예. 아, 저 영어로 도라지 이렇게 도라지. 썼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토리스 위스키란 거를 예. 따라한 거니까 어. 도라지 이렇게 저렇게 돼 있었고 일본의 위스키 이름을 우리가 슬쩍 베껴온 게 맞습니다. 도라지라고. 네, 예. 도라지가 안 들어 있는 위스키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왔던 이게 수입된 위스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백마 위스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백마. 화이트 홀스 위스키. 위스키 이름이 백마였어요. 백마. 예, 근데 화이트 홀스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예. 그러니까 그걸 백마로 순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또 불렀던 거죠. 그것도 원액을 수입해서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건 정말 순수하게 수입된 수입해서? 위스키. 예, 수입품. 위스키 이름이 화이트 호스였는데 화이트 홀스. 그렇죠. 아, 근데 그냥 백마 위스키 이렇게 해서 그냥 팔았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죠, 또. 예. 참. 별게 다 있었네요, 옛날에는. 그러면 우리 다 수입해 오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건 네.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로 위스키 관련해서 이제 인공 색소를 넣어가지고 소주에 인공 색소 넣어서 도라지 위스키 같은 거 쭉 나오게 되는데 네. 캡틴 큐. 캡틴 그런 거. 큐, 예, 캡틴 큐도 유사 럼이었다 예.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70년대에 위스키 원액을 조금씩 넣어요. 실제 위스키를. 예, 실제 위스키를 조금씩 넣어서 20% 미만. 그럼 나머지 80%는 뭐예요? 뭡니까? 소주에 네, 위스키 소주에. 원액을 타서 네. 위스키라고 위스키 한다? 맛이 위스키다. 위스키 맛이 납니까? 그렇게 해도? 향이 좀 나겠지 위스키 향이. 위스키라고 생각하면 위스키 같죠 또. 왜냐면 위스키 맛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위스키 맛이야 그러면 그게 위스키 맛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왔던 제품들이 이런 예. 위스키 나왔습니다. 진생 위스키. 진생. 예, 진생 위스키. 인삼이네. 맞습니다. 인삼을 넣은 위스키인 거예요. 인삼주. 예, 그걸 이제 진생 위스키 뭐 저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또 에릭사라 그래가지고 에릭사가 뭐냐면은 그 중세 에릭사? 유럽에서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소주란 얘기죠. 예. 예, 그 이름을 착안해서 이제 에릭사 뭐 저런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삼 위스키. 그럼 저 소주에다가 네, 인삼을 넣어서 인삼 인삼주를 넣고 만들고 네. 위스키 살짝 넣고. 맞습니다. 위스키 원액을 네. 아, 그래도 저 때는 약간의 양심적이었네요. 위스키를 살짝씩 그렇죠. 넣네요. 조금씩 넣었죠. 예, 어? 조금씩 위스키라고. 넣었죠. 근데 저게 세계 20개국에 진짜 수출이 됐을까? 저거 누가 사 먹었을까 저걸? 진로네 진로 에릭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 위스키라고 부르면 그 오크통에 뭐 3년 이상 그거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네.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지금도 기준이 스코틀랜드에서는 3년 이상을 해야 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1년만 하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숙성을. 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준도 좀 더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던 거고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슈. 네, 드슈. 야, 드슈라고 진짜 저거는 불어입니까? 불어? 이게 펀성? 뭐냐면요. 와. 당시에 한글 쓰기 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든 위스키를 예. 외국 이름은 넣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 나온 상표는 우리나라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 외국스럽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또 한글식 이름을 넣어야 돼서 드슈 저런 게 나온 거예요. 네. 저건 진짜 네. 너무 어거지다. 그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 목련, 개나리, 목화, 장미 이게 예. 네. 예. 저것 때문에 맞아요. 조 시절에 저 시절에는 다 순 한국말을 써라 주로. 아파트 이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그 위스키 중 하나가 네.
길벗이라는 위스키가 있었어요. 길벗. 길벗. 야, 그것도 진짜 한국말이네. 네, 근데 난 그때부터 기억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 길버트라고 스펠링이 있었던 거죠. 영어 느낌은 내고 싶고 네네네. 한글로는 길벗. 공무원한테는 한글의 이름을 설명해야 되고 네, 네. 표기는 길버트. 맞습니다. 와 네. 진짜 웃긴다. 드시우도 그거네. 네, 드슈도 약간 그런 개념. 드시는 그래도 이름 엄청 잘 줬네요. 완전 프랑스 이름 느낌이면서 한국말이고 드슈. 그래. 그 화장품도 아모레도 우리 내가 뭐래 그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 아모레입니다. 그랬다는 와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 80년 초중반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5% 30%까지 거의 가깝게 나가는데 이 위스키는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베리나인? 거예요. 베리나인. 베리나인요? 네, 킹이라는 건 킹. 저게 킹은 제일 높은 거고 그 전에 골드도 있었고요. 네. 베리나인도 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리나인. 저거는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는 원액 위스키가 30%가 들어가고. 원액이다. 그래 킹입니다. 킹. 야. 예, 예.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라 불렀네요. 저 때만 하더라도. 스카치, 네. 베리나인. 예. 근데 이랬는데 예. 이것이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되냐? 영국에서 인정 안 한 거예요. 스카치는 아니다. 예, 위스키가 아니다. 위스키 아니다. 소주를 70%였는데 무슨 그렇죠. 무슨 그게 위스키냐? 위스키 맛 소주지. 그렇죠. 위스키만 소주지. 예.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위스키 원액으로 나온 제품들이 슬슬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썸씽 스페셜. 아, 여기서부터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패스포트. 확실히 아시죠. 패스포트 그런 거죠. 예. 패스포트 저거는 이제 새롭게 바뀐 라벨인데요. 썸씽 야. 스페셜은 진짜 조금 많이 팔렸던 많이 것 같아요. 팔렸죠. 저 예. 편의점에서 네. 다들 이제 삼촌들이 어. 우유 한 잔 사놓고 어. 우유 먼저 한 잔 딱 들어 마시고 위좀 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어디 이렇게 막 드셨잖아요 그때. 이야. 저건 그래도 진짜 위스키네요. 전 진짜 위스키입니다. 100%? 네, 둘 다. 아. 네. 수입해 와서 그럼 파는 수입해온 거. 거죠. 네, 위스키 수입해온 원액을 거죠. 수입해다. 네, 네, 수입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런 게 커졌는데 아직까지 저 때만 하더라도 예. 몇 년 숙성, 몇 년 숙성 이런 말은 없었어요. 예. 네,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위스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위스키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자. 그래서 84년도 전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한국 위스키에 원액을 넣은 그 뭐 최초의 위스키라도 할 수 있는 네. 진로 다크홀스. 이게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 예. 저건 그럼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어서 100%다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스키를 예, 넣은 섞어서. 거죠. 넣은 거죠. 예. 수입산 위스키 원액과 섞어서 네네네. 섞어서 넣은 거죠. 흑마네 흑마. 맞습니다. 예, 다크홀스. 예. 네. 근데 저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만드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싼 거예요. 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계절 뚜렷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1년만 있으면 얼추 네. 금방 되는데. 그렇죠. 숙성이 10% 이상 되는데. 숙성이 잘 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숙성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예. 다 없어진다 생각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용량만 갖고 했었을 때는 예. 10% 이상 없어졌네. 뭐 2년 지나면 20%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이거는 더 이상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위스키 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해외 위스키를 수입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예.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게 이제 대만 위스키고 예. 그래서 그 대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숙성이 훨씬 더 빨리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만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화를 시켰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들 양이 중요했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건 사라지고 다 그럼 수입을 그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 왔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스카치 위스키라고 부르려고 했던 거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위스키가 예. 바로 이거. 제 뭡니까? 사진에. 임페리얼 윈저. 임페리얼. 야, 예. 이것도 진짜 이거 이건 그리고 숙성 인정. 12년, 17년. 네. 여기서부터는 연도가 들어가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한국에도 특급 위스키들이 나타났다 난리 났던 90년 초반에. 숙성한 위스키 원액으로 만든. 그럼요. 예. 그 전에는 그럼 3년짜리만 쓴 겁니까? 그냥? 3년짜리 전후로 쓴 거죠. 좀 더 예. 길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12년이나 17년 정도 그러니까 임페리얼 먼저 나왔거든요. 예. 먼저 나왔는데 이 제품을 그 원액을 와서 원액 같은 경우 보통 한 5, 60도 정도 돼요. 도수가 높아요. 예. 그 여기에 물을 타서 어. 40도 정도로 맞춘 다음에 한국의 입맛에 맞게끔 약간 그 전에 말씀한 피티향 예. 이런 그 스모키향 이런 향을 좀 빼고 비교적 순하게 음식과 즐길 수 있게. 물을 좀 타는 거군요. 근데 물은 어느 전 세계 다 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증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70도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는 못 먹는다. 예, 그렇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보통 한 40도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40도 이상이 위스키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 완전 사라졌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위스키 수집 트렌드라든지 위스키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일본 위스키가 주목을 받고 대만 위스키가 주목받고 또 인도 위스키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김창수 위스키라든지 뭐 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소형 위스키 양조장들이 생겨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네, 위스키들이 네, 생겼다. 네, 맞습니다. 야, 저렇게 또 한번 훑으니까 또 새록새록. 뭐 위스키 역사를 저게 검색하시면은 뭐라고 저거 한 잔 먹는데 20년이 걸렸을까요? 그냥 술패다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진짜 양주는 맛이 없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옛날에 먹었을 때는. 그게 제 생각에는 독하고 맛이 없었다. 맛을 한번 보고 감상해봐가 아니고 예. 마셔 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셔봐 쭉 들이켜봐 막 약간 그렇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정말로 독했던 느낌이 네, 있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마시면은 이거를 화장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예. 예. 근데 이제는 놔두면은 그 사람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MZ 세대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주는 네네. 왜 반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술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점심 때도 한 잔 먹고 저녁 네. 때도 한 잔 먹고. 근데 위스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죠. 반 위스키. 네네. 그게 이상한데요?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원부터가 좀 다르긴 한데 위스키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증류주는 다 약에서 시작했어요. 약. 약. 우리도 왜 아닙니다. 우리도 한국도 약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도요. 실은 예. 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위스키도 그 최초의 면허가 의사들한테 주어지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궁중에 있어서는 내의원이 담당을 했어요. 네. 술은 의사가 만들었다고요? 의사들이 만드는 어떤 거죠. 의료계 종사했던 약간 사람들이. 마취제 같은. 마취제 같은 거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불이 나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예. 그리고 그 철저하게 그 의학과 또는 그 살균이라든지 예. 그리고 귀하게 다뤄졌던 걸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소독약으로 썼다 담아서.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갈리냐면은 우리나라는 소주가 도수가 계속 낮아집니다. 순한 소주 예, 트렌드. 예. 네. 35도부터 시작했던 소주가 지금 10몇 도까지 계속 내려갔죠. 17도가 내려갔잖아요. 예. 17도, 16도는요. 그 정도 도수 되는 와인도 있습니다. 즉 소주를 우리나라는 와인처럼 마시는 거예요. 예. 예, 식중주로서. 예. 그렇죠. 게다가 맥주까지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도수는 더 낮아지거든요. 딱 좋지. 그렇지. 예. 먹기 좋지. 예,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 거의 와인 도수 이하로 마시는 거예요. 순해지다 그러네. 보니까 예, 소주는 예, 그냥 예. 밥이랑 같이 먹는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위스키는 40도 이하는 위스키가 아니니까 예. 이게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보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음식과 매칭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향보다 너무 많이 올라오고 아.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위스키는 그냥 위스키만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씩 핑거푸드는 먹긴 하는데 네. 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예. 위스키를 막 그러니까 외국 같은 거 건배하면서 뭐 거의 뭐 스파게티나 뭐 피자나 예. 뭐 이런 서양 음식을 같이 즐기는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분리가 확실히 그러기엔 있죠. 너무 세고. 맥주, 와인, 위스키, 예. 꼬냑 이거는 확실히 분리가 돼 있고 보통 마지막에 한두 잔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아예 2차를 가서 바에 가서 술을 술러서 그냥 즐기거나. 그냥 이것만 딱 먹거나 네네네. 위스키만. 다른 네. 나라도 다 그렇게 먹어요 위스키? 일본만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먹는데? 일본 어떻게 먹는데? 일본은 일본 물 타서 먹죠. 물 타서 먹죠. 그리고 또 하이보리한 문화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주를 도수를 낮추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네, 그냥 일단은 사람들이 순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체크된 걸로, 그러니까 특히 여기 OECD 국가 대상으로 봤었을 때 이 알코올 해독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민족이 또 나라가 일본입니다. 술을 못 먹어요. 일본 네, 사람들은. 네. 술이 약해요. 예. 약해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우리도 약하구나. 예, 우리도 약합니다. 야, 우리도 만만치 않게 술 먹는데. 만만치 않게 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숙취된 개념이 정말 적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은 해장국이라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팔잖아요. 예.
해장국이랑 음식을 파는 데는 전 세계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예. 오랜만에 많이 마시네요. 예. 해장을 해야 될 만큼 많이 먹는 나라는 드뭅니다. 물론 이제 해장이라는 문화가 없진 않지만 예. 우리나라에 발달하지 적당히 않았던 마시면 거죠. 되지.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마케팅적으로. 네.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하면 위스키가 아니라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내냐 해서 나온 것이 처음 말씀하셨던 물을 타서 먹든 얼음을 타서 먹든 그리고 하이볼로 해서 먹든 이 문화를 굉장히 팍 퍼뜨리고요. 두 번째, 예. 그 일본인 입장에서 그 알코올 해독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병을 다 사서 다 마시는 일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든 게 킵 문화. 킵. 킵. 아. 네. 나중에 마시러 올게. 아 외국은 그럼 킵을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한 병 따는데 뭘 남겨 그냥 먹고 집에 가 이런 거구나. 어? 네. 야. 그 마케팅을 일본이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실은. 키핑하는 걸. 네네.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도 하는 웃기다. 경우들도 있는데 예. 하는데 그 기원이 원래 술을 해독을 잘 못하는 일본인의 그 습성 해석이 나오게 된 거죠. 아껴야지 남는 술. 싸가든가. 너무 웃긴다. 왜 버려 그걸? 아 먹기가 다 먹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그 양주 한 병을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으시기는 마시던데. 원샷하면 회장님 안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40도라는 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보드카도 실은 40도 이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40도 이하가 안 되는데 이게 그 40도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요? 뭐냐면은 40도? 그것도 예.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영국 정부에서 도수를 계속 낮추려고 그랬어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왜요? 낮추면 뭐가 좋지? 낮추면 곡물량이 조금 들어도 되니까. 아.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비싸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만큼 원료가 많이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영국에 술 싫어하는 사람? 그죠, 술을 싫어해서 예. 그 무조건 야 3년 묵혀놨다 나중에 마셔라고 해서 예. 그 영국의 이제 숙성에 대한 3년 숙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위스키 도수 낮춰 30도대로 낮춰 뭐 20도도 괜찮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위스키를 판매하는 이 업체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절대 안 된다. 당시라도 위스키 도수가 한 45도 6도 정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타협을 본 게 40도입니다. 40도. 예. 그 전에는 그거보다 더 높았는데. 더 높았죠. 예, 더 높았죠. 그래서 저는 왜 이게 40도란 걸로 기준을 잡았을까를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는 두 분 아시겠지만 40이라는 숫자 정말 중요하잖아요. 40이 뭐가 중요하죠? 왜 40? 기독교에서 네. 그 모세가 광야를 헤매는데 예. 40년 동안 헤매고요. 예수가 광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요. 그 노아의 방주 때 홍수 때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네. 그리고 알리바바 40인의 이야기까지도 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네 완벽한 거예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요. 40이라는 숫자는. 큰 성경에 4개 나오는데 그게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네. 4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 완벽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그 흑사병이 창궐했었을 때 네. 이 베네치아 같은 데서 그 다른 나라 배가 들어오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티르키예 같은 배가 들어오면은 며칠을 정박시켰느냐? 40일을 40을 정박시켰어요. 그래서 40일 정도 있으면은 그 세균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쿼런틴이라고 하잖아요. 예. 검역이라는 단어는 그거 자체가 어원이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생각인 거고. 또 하나 이제 보드카도 이제 40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보드카는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술이고 예. 이거는 실제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보드카나 위스키랑 똑같은 술이었어요. 예. 왜냐면 보드카는 어떻게 만들어요? 보드카는 그냥 곡물 중심의 술을 증류하면 기본적으로 보드카입니다. 소주예요. 그럼 그 보드카를 오크통에 담으면 위스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봐야 돼요. 오크통에만 안 넣는 거구나. 네, 근데 어. 최근에 이 러시아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그 여과하는 방식을 개발합니다. 예, 예. 숯 같은 걸로 여과하는 예. 그 방식을 개발하면서 그 방식이 보드카의 기본이 되면서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져야 된다. 이 기준을 만들어요. 19세기 후반에. 예.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또 계속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제품 이름이 뭐냐면은 스미노프라는 오. 이름이고 그게 지금 보드카의 굉장히 대명사로 되어 있는 제품이죠. 러시아에서 스미노프 네, 유명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보드카. 예. 비싼 건데. 뭐 그렇게 뭐 위스키보다는 싼데. 예. 예. 그런데 근데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에서는 어쨌든 이 보드카가 40도 미만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춥잖아요. 네. 추우면 보드카도 얼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도수가 낮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어느 점에 마이너스 114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40도 정도면은 45도까지는 안 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예. 그 날씨가 추운데 예. 뭐 40도도 안 됐는데 영하 40도 안 됐는데 얼어버렸다. 그럼 이거 보드카 가짜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군요. 추운 맞아요. 날에는 맞아요. 얼면 가짜, 뭐 섞인 얼면 가짜다. 거고 네. 안 얼면 진짜고. 알면 진짜다. 이렇게 보는 또 하나 구분법도 있는 거죠, 또 하나. 근데 왜 보드카는 그 오크통 같은데 늘 생각을 안 했을까? 합니다. 그러면 비싸지기도 하고 뭐 색깔도 예뻐지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게 그 오크통에 넣게 된 계기가 예. 그 실은 숙성에 대한 개념보다는 예. 이동용이었어요. 이동용. 갖다 팔려고. 그러면은 그게 좀 더 커지면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에는 계속 이걸 갖고 수출 수입을 많이 한 거예요. 꼬냑 오크통에 갈다가 영국에 팔고, 예. 위스키는 영국에서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팔고. 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래 수성시키면 시킬수록 맛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근데 이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 그쪽에 비해서 예.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가 또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네. 보드카들도 오크통에 좀 숙성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보드카. 네. 그리고 보드카는 기본적으로 뭐 곡물이라든지 뭐 서류, 그냥 감자 같은 걸로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보드카도 고급화가 돼서 뭐 밀 보드카, 뭐 쌀 보드카, 예. 뭐 호밀 보드카 이런 식으로 이름도 내놓으면서 이제 고급화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 또 보드카의 또 모습이기도 하죠. 야, 술은 뭐든지 만드는구나. 당분만 있으면 다 만들 수. 당분하고 전분만 있으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무로도 만들 수 있고요, 파로도 만들 수 있고요, 양파로도 무파요? 만들 수 있고, 예. 우유로도 만들 수 있고요. 우유요? 우유요. 우유는 우유로 만들면 요구르트 아닙니까? 요구르트? 아닙니다. 우유로 술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유로 술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유라기보다는 그 말의 젖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마유. 마유 갖고 만드는 술이 마유주입니다. 마유주요? 이게 말을 많이 키우던 몽골인이 네. 그 말젖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차피 나도 발효가 되니까 그러고 술을 마셨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우유가 달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당분이 한 6% 정도 있어요. 아. 근데 당분 곱하기 0.57하면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네. 소주 30도 넘는 좀 되겠구나. 네. 그냥 우유를 내버려 두면 요구르트 됐다가 네. 더 놔두면 술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어쨌든 간에 뭐 그 관리를 좀 잘 해줘야겠죠. 썩는 네. 거? 기본적으로 상합니다. 왜냐면은 예. 워낙 유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몽골들 건조하기도 하고 밤에 예. 춥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유주라는 게 지금 우리 실생활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연결됩니까? 네. 이게 마유주라는 걸 가지고 일본의 한 기업인이 착안합니다. 이거 갖고 뭔가 음료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칼피스라는 음료를 만들거든요. 칼피스. 네, 칼피스라는 음료를 만들고 그게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쿨피스? 그게 아니야. 밀키스예요. 밀키스? 네, 밀키스, 암바사, 예. 우유 탄산음료. 어허? 이거의 기원이 네. 마유주라는 술이에요. 왜 어떻게 그게 연결이 그게 왜 됩니까? 그게 기호? 그러니까 꼭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뭐 그렇게 세상만사 다 연결된 걸로 막 마치 몰랐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무리하게 엮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말주는 말대로 있는 거고. 저 엮어갈래요, 저는. 이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좀 더 비슷한 것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무너지고 있어, 지금. 예. 그 이제 맥주의 기원에서 시작한 또 음료도 있어요. 맥주의 기원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맥주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그 맥주는 보리. 빵으로 만들었어요. 빵? 빵을 그냥 뜨거운 물에 넣으면 퍼지면서 예. 얘가 그 맥즙, 그러니까 빵 발효즙이 되고 예. 그 안에 당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효모가 먹고 이거를 이제 술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아, 뜨거운 물에 빵을 던져놓고 그냥 네. 뚜껑 닫아버리면 술이 된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빵 제조소, 그러니까 그 빵집하고 예. 맥주 양존에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맥주를 액체빵이다, 리퀴드 브레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예. 그 문화가 어디로 갔냐면은 동유럽으로 간 거예요. 예. 동유럽 간 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로 했냐, 먹다 남은 호밀빵 가지고 예. 맥주를 만들었어요. 오. 네. 호밀빵. 네, 그걸 크바스라고 합니다. 예. 근데 호밀이 좀 더 어둡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실은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알코올을 멀리하자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코올을 빼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을 빼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콜라와 같은 하지만 빵에서 기원한 그 크바스라는 음료인데 그게 또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그게 뭐냐? 네. 놀리지 마세요. 네. 예, 맥콜입니다. 잠깐. 보리템, 맥콜하고 보리템. 네. 알코올을 뺐다 이거죠. 알코올 뺐죠. 알코올 뺐어. 알코올 뺐죠. 그건 비슷하다.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다. 저온 물에다가 빵을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으면 알아서 발효되고 상하면서 그게 맥주 같은 게 되는데 맥주가 되는데 네네. 맥주에서 알코올 빼면 그래서 알코올을 빼면 네. 맥콜이 된다. 맥콜 같은 게 되는 거죠. 맥콜 같은 거라 할게요. 왜냐면 맥콜은 옛날 그 방식대로 하진 않거든요. 예. 거기에 착안을 한 거죠. 이제. 그렇지. 실제로 실제로 빠진 맥주를 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빼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기본적으로. 끓이면 되잖아요 알코올 날라가면.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마셨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이 그 모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예. 전주 모주. 콩나물 회. 콩나물 회 먹어. 해장술. 예. 네, 그래서 끓여서 증발을 해가지고 알코올 도수 굉장히 1도 정도로 낮게 해가지고 마신 술이. 술 빚었다가 다시 끓여서.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맥주 중에 그 알코올 0%인 맥주 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맛이 비슷합니까? 되게 심오한 질문을 주셨네요. 심하지. 맛이 비슷해요. 먹어보니까. 예.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흔히 말하는 무알콜 맥주라는 것들은 예.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 맥즙을 가지고 거기에 홉을 넣고 맥주 비스무리한 맥주 주스에서 스톱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맥주를 만듭니다. 그냥 맥주를 거기서, 똑같이 만들어요. 네, 알코올만 추출해요. 옛날에는 알코올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스톱시켜서 무알코올 맥주를 만들고 맞습니다. 지금 아예 맥주 만든 후에 거기서 알코올을 뺀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알코올을 빼요? 빼면 근데 맥주 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알코올 뺀 모든 맛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알코올만 빼고. 네, 드셔보시면은 좀 네.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금방 툭 끝나요. 예. 맛은 비슷하고 향미는 비슷한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세하게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0%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도 미만의 술을 가지고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의 술을 가지고 무알코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1도 미만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비알코올.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걸 영어로 논 알코올, 논 알코올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예 없는 거, 예. 아예 없는 거는 이걸 무알코올이 얘기하면서 영어로는 알코올 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 그 차이를 알코올은 보시면서 살짝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0.01% 정도 있는데 그거는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알코올 프리는 네. 진짜 무알코올은 그 맛이 안 나겠군요. 그렇죠. 잘 안 나죠. 잘 안 나죠. 아직까지 기술은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기술은. 예. 이건 요건 좀 아는 척하기 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그래서 보리테라고 네. 저기 맥콜 안 되는 건가요? 네. 보리텐 맥콜은 어디 가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1분만 쉬었다 할까요? 너날콜. 네, 너날콜까지 배웠고. 너날콜이 알코올이 조금 있는 거. 약간 있는 거. 네. 알코올 프리는 하나도 완전 없는 없는 거. 거. 그러니까 글자 수 많은 게 오히려 알코올이 없는 거군요. 네. 요즘은 근데 대부분 너날콜인 것 같아요. 너날콜. 그러니까 비알콜 맥주.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프리는 너무 맛이 좀 뭐라고 할까 맥주스럽지 않아서 그럼 그 세금도 싸죠. 세금도 안 붙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세금도 안 붙고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박스로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날콜과 알코올 프리 둘 다? 네네네. 네, 둘 다 됩니다. 음료니까. 음료니까. 네. 근데 진짜 맛이 요즘 비슷해요. 네. 되게. 진짜 맥주하고 진짜 맥주하고요? 되게 비슷해. 네. 근데 미성년자는 못 마십니다. 왜요? 네. 너날콜인데? 술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술을 다음 술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술 맛을 알게 된다. 네, 술맛 그다음 무조건 맥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이 나올 것이니 기본적으로 이런 그 비알콜류, 무알콜류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안 된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법으로 있어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인터넷 그 배송이 된다면서요? 그건 이제 당연히 성인 인증해야죠. 너날콜도 못 먹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옛날에 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야 이거 뭐 마셔봐라, 야 막걸리 마셔봐라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네, 그쵸. 그 다음 음주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장난감 총은
아, 감질나. 진짜 좋은 소리. 왜 그런 건 괜찮고 왜 이건 안 되나? 뭐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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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이야기. 위스키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네. 위스키 하면 일단 스카치 위스키 네. 배웠고 네, 네.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해 네. 주고 네. 배웠고. 아일랜드 위스키. 미국산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라고 버번 한다고 위스키가 그러고 가장 대표적이다. 옥수수로 만든 다양한 거. 것 중에 네, 네, 네. 그것도 배웠고. 일본산 위스키는 뭐 그냥 일본산 위스키라고 부릅니까? 쌀로 많이 만들어. 아니 아닙니다. 그 기본적으로 몰트로 많이 만들고. 아, 스카치 네, 위스키처럼? 네, 스카치.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 일본 위스키의 장인이라는 타케치로 마사타라는 사람이 네. 스코틀랜드에 가서 배워왔고 그 예. 기술을 정말 그대로 적용하고 노력했고 이 사람이 특별한 게 그 기술만 배워오지 않습니다. 뭔가 데리고 와요. 뭘 데려와요?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위스키 증류소 집 딸내미를 네? 인질로? 부인으로. 부인으로. 결혼해서 와요. 결혼해서 온다. 그러니까 그 업소에 되게 유명해요.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집념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아. 네. 일본은 일단은 스카치 위스키 100%를 향해서 가되 예. 물맛이 좀 다르고 기후가 좀 다르고 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조금은 다르지만 좀 더 뭐라고 할까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예. 네. 그래서 그건 일본 위스키는 그렇고 네. 스카치 위스키랑 맛이 비슷할 거고 맛이 비슷하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더 부드럽다. 일본께.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든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뭘 만들어도 부드럽게 만들더라고. 왜냐면은 그 이빨이 안 좋잖아요. 뭐가 씹는 있어요? 힘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술도 약하고 뭐 술도 약하고 술도 약하고 그렇죠. 네. 아 치아가 좀 약해. 치아가 약하죠. 네, 턱 힘이 좀 약하죠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런 게 옛날부터 있습니까? 그 고기 육류를 잘 섭취 안 하다 보니까 예. 네, 이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술하고는 관계 없는. 그냥 있는 걸로 해주십시오. 광고는 시키시는데. 알겠습니다. 그 버번 위스키하고 아이리시 위스키랑 뭐 스카치 위스키는 한번 먹어보면 알 텐데 네네.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상상이라도 좀 해보게. 그러니까 실은 제일 위스키가 발달된 곳이 스코틀랜드니까 여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때 말씀드렸지 뭐 그 석탄이 되기 전에 2탄을 갖고 해서 뭐 피트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모키하고 뭐 이런 연기향이 많이 나는 PT하다는 거. 그렇죠. 그런 위스키들도 있고 실은 뭐 여기서 그 굉장히 부드럽게 추구해서 몰트와 다른 곡물 섞인 블렌디드 위스키들도 되게 많고 예. 그리고 뭐 석탄을 떼운 것 석탄으로 증류한 것들도 있고 뭐 가스불로 증류한 것도 정말 종류 다양한데 예.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피트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2탄이라는 걸 사용해서 메가를 건조시키지 않아요. 아일랜드 그걸 안 쓴다? 네네네. 안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좀 진함이라든지 찐함이라 이런 것좀 적은 편이죠. 비교적 스코틀랜드. 아니 스카치 제가 위스키에 지난번에 한번 배운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야 너 PT한 거 알아? 막 이랬더니 그 PT한 거는 진짜 위스키 좀 먹는 사람들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다가 약간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찾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진짜 처음에 먹으면 맛이 없대. 아 이게 무슨 화학약품 먹는 것도 아니고 맛이 그쵸. 왜 이래? 뭐 맞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홍어가 삭히는 야, 거 약간 네네네. 그런 느낌, 약간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라는 느낌. 겁니다. 예, 예. 좋은 맛은 아닌데 자꾸 생각나. 그래서 평범한 걸 먹다가 한번 극단으로 가는 점점 특이한 걸 찾는 그런 맛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음식하고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은 입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담배와 같은 그런 향이 느껴지면서 예.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연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매니악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하지만 또 그것만의 또 마성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비싼 것도 나쁜 남자 같은 거지.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냥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생각나. 약간 그런 느낌. 예. 아 자식 저거 뭐 아주 성격도 지랄 맞고 아주 인간 말종 같은데 자꾸 생각나? 누워서 자려고 하면 생각나. 아씨 왜 생각나지? 나쁜 남자. 네. 야. PT한 PT한 거.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스카치 스카치에서 있는 거고. 스카치에서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더 거죠? 비교적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예. 그럼 그게 비쌉니까? 그 PT한 그 비싼 것들이 꽤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그것만을 추구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석탄 자체가 비싼 거였는데 예. 이제는 석탄이 되기 전에 2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귀해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2탄이라는 진흙 있자거든요. 예. 정말 그 논두렁에 가면은 그 시커먼 거 같은 거기에 이제 이끼 같은 약간 이렇게 예. 있는 그 흙으로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실은 이런 것들이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진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설탕 대용으로 해서 쌌는데 예. 이제는 사람의 손을 다 써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싸진 거죠. 오히려 예. 특이한 술이 됐군요. 특이한 그렇죠. 술. 예. 그러니까 수제의 느낌이 들어 더 가격이 더 많이 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일라라는 섬이 있는데 굉장히 떨어진 섬인데 그곳이 이제 그런 피트한 그런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네. 명욱 교수님은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스키 한 잔 마실 수 있어. 네. 그러면 한 잔 딱 네.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70년에 나왔던 진생 위스키 마셔보고 싶어요. 왜요? 그게 인삼술에다가 위스키 소주라면서요? 반소주. 좀 타서 위스키 맛 네. 슬쩍 낸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에 어떤 감성을 이걸 좀 마셨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실은. 네. 어릴 때 맛있었어요. 네, 그거는. 궁금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만간 나왔던 진로 다크호스라는 예. 80년에 나왔던 우리나라 위스키 원액이 좀 들어간 거를 마셔봤어요, 작년에. 네. 그게 아직 남아 옛날 있어요, 건데? 제품이? 군납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단종됐는데. 네, 단종됐는데. 야. 와. 네, 진로 다크호스라는 걸 예. 마셔봤는데 당근마켓에서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스키가 기본적으로 40도가 넘어가면은 네. 상하지 않습니다. 20도만 넘어도 안 상하는데 40도가 넘으면 더 안 상하거든요. 네.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맛은 변하죠. 근데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살짝 달콤한 맛과 살짝의 바닐라 맛과 거기에 매끄러운 맛과 이런 것이 조합이 돼서 너무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종되고 사라진 위스키들이 뭐 있는 위스키들은 실은 뭐 누가 사주면 뭐 되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으면 되니까. 그쵸, 돈 벌어서 뭐 사 먹으면 되지만 없어진 거 클래식카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수집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모으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커지고 있잖아요. 못 판다면서요, 그래도. 못 팔아도 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로는 인정을 해주죠. 그걸 언젠간 내가 풀릴 거다. 뭐 언젠가 풀릴 수도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박물관을 뭐 술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넘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실은 술 가격은 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이 가진 가치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법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뭐든지 사고 파는데 뭐. 네. 오래된 걸 잘 보관하고 있으면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장기 매매도 하는데 뭐. 그렇지 장기 매매가 왜 나옵니까? 서로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술 가지고 뭐 그걸. 알겠습니다. 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김창수 위스키 네네. 정도까지는 나왔고. 네네. 그럼 앞으로 뭐 많이 나올까요? 김창수 위스키가 최초예요? 최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위스키라고 한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진로 다크호스 이런 것들이 김창수 위스키가 저렇게 생겼군요.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건 뭐 버전 2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거고 그 옆에 있는 기원이라는 제품인데 다크호스도 우리나라에서 빚은 위스키라고 그랬죠. 비즘 위스키가 일부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일부 본 건데, 근데 이제 그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최초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최초냐? 둘이서 예. 김창수냐 기원이냐? 네, 기원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그 뭐 출시한 날짜가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네. 있는데 이제 저 기원 같은 경우에는 저 위스키를 만드시는 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세요.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분이 마스터 블렌더라고 해가지고 그 CTO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대표는 따로 있지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위스키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게 더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산 위스키가 네. 한국인이 만들어야 국산 위스키냐 아니면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위스키냐. 이거는 김창수라는 분이 직접 만든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각각의 팬들이 설왕설래하고 막 그 뭐 다투 국내의 국내를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구나. 맞습니다. 국내를 한국 사람으로 정의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 혹시 이런 질문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아. 그냥 우리는 지구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지구인이야.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최초라 이름 붙는 걸로 인해서 네. 흔히 말하는
예, 뭐 그 합법적이진 않지만 리셀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네. 더 비싼 건 뭡니까? 김창수 쪽이 더 비쌉니다. 아, 그럼 김창수 윈이네. 김창수가 더 비쌉니다. 예,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 예, 뭐 좀 모르겠어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김창수가 좀 더 오래된 것. 오래된 거 둘 다 어차피 숙성을 1년 정도밖에 안 시켰는데 예. 그 김창수라는 이분 자체가 그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위스키를 배우신 분이라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위스키 마니아분들이 좀 더 인정을 해주고 예, 좀 더 뭐 좋은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뛰어다니면서 배웠고. 네. 네. 기원은 그냥 슬슬 둘 다 그렇게는 뭐 이렇게 제가 스카치 방식의 위스키고. 둘 다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 마셔보면 교수님 취향인 건 어떤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그게 그거다. 뭐 그게 그거라기보다는 뭐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예.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그냥 몰래 마시던 그 위스키 맛이 그냥 계속 넘버원이군요. 근데 이제 이게 둘 다 어쨌든 1년 숙성 정도만 예. 한 거라서 예. 아무리 한국이 숙성하는 이 기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10년 숙성, 20년 숙성 됐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맛으로 예,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생각하고 있을 것 있고요.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안 그쵸?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제 계속 뭐 남겨놓고 있겠죠 지금? 계속 남겨놓고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생긴 지 지금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2, 3년? 예. 정도밖에 안 아 돼요. 그래요? 예. 그럼 계속 쌓아놓고 있겠네. 이게 이제 10년 동안 위스키 붐이 불면서 한국도 위스키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중소기업 뭐 소기업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네. 어차피 요즘 유튜브 뭐 저희도 그냥 해도 그냥 똔똔이고 뭐 돈도 안 벌리고 하니까 뭘 좀 다른 거 해보려고 사실은 네, 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도 위스키를 둘이 그럼 만들어요. 위스키 만들어도 됩니까? 뭐 네, 만들 수 기술이 있어요. 필요해요? 아니면 기술- 설비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기술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하죠. 좋아요. 보리로 소주 빚어서 네네네. 끓여서 음결시켜서 오크통에 넣으면 된다며요. 네, 됩니다. 예. 뭐 보리 사오고 네. 뭐 냄비 있으면 되고 그냥 오크통 사오고 왜 맥주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 안에 또 섬세한 게 다르죠 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 했었을 때 예. 뭐 한우를 사서 내가 집에서 구워 먹는 것과 예. 또 멋진 셰프가 와가지고 그걸 정말 똑같은 걸 가지고 요리해줄 때 맛이 다르잖아요. 아 위스키도 네, 위스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장인의 손길을 거쳤을 때 좀 더 시장성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시장성. 네. 뭘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대신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는 있으세요. 직접 내가 위스키 만들기. 예, 예, 와, 예, 그거 예. 재밌겠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집에서 그 몰트, 그러니까 그 메가를 사가지고 그거 맥주를 만들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면 맥주 만드는 법. 예. 그래서 그냥 맥주는 사오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데 단계 그래요. 생각해서. 그렇지. 맥주까지 사와서 그냥 그냥 끓여. 사옵시다. 카스 사오시면 돼요. 카스 사와서. 하이트나 뭐 네. 그 테라나 사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라면 끓이는 냄비에 붓고 네. 끓여. 네. 그래서 그걸 닫아. 그게 실은 잘 그 응결된 거를 모으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증류기를 팝니다 보통. 증류기. 증류기가 보통 30에서 50 정도면은 네. 그냥 실험용 증류기를 살 수 있어요. 아 와, 그래요? 네. 그럼 거기다 맥주 붓고 끓이면 돼요? 네네네. 그럼 저절로 증류해서 쪼로로로 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오크통만 있으면 되네. 오크통만. 오크통만 있으면 되네. 오크통 팝니다. 요만한 거 팔아요. 그럼 우리도 당당할 수 있겠네요. 네, 요만한 거 팝니다. 이거는 메이드 바이 카스. 네, 네. 카스로 만들었다. 그럼 되잖아요. 위스키도 팔지. 예. 사면 되지. 아 그래서 오크통에 부으면 예, 예, 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가 위스키를 또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그거 재밌겠다. 대신 팔면 안 되죠. 예. 아. 세금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예. 팔면 이제 탈세가 되는 거죠. 이제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건 괜찮습니까? 내가 먹는 것만 괜찮습니다. 네, 자녀한테 주시면 또 안 돼요. 부모님 드려도 안 되고 자가 소비용, 자기만 소비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친구 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친구를 한 잔 줘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에이, 이거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만들어서 누구 주면 안 돼요? 다 주는데 자가 소비용으로만 허용돼 있다. 법으로 허용된 건 그렇다 이거죠. 이제. 아, 몰래 주면 돼. 몰래 남을 준다. 줘도 안 된다. 사실 근데 남을 주면 네. 친구를 주고 어, 한 잔 해? 다른 걸로 받으면 그래. 어떻게 하냐? 네 자전거 오늘부터 내 거다. 그렇게 할 수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처음에 이게 증류를 할 때 예. 이게 세상의 모든 그 발효주는 다 어. 에탄올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알코올이잖아요. 예. 근데 메탄올도 미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정말 미량은. 예. 근데 그게 증류하다 보면은 메탄올은 끓는 점이 64도고 예. 에탄올은 78.3도예요.
그럼 메탄올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내가 증류한 거에는 살짝 메탄올도 있다는 거예요. 예. 소량이나마 몸에 나쁜 몸에 그러니까 이게 메탄올이 심하게 되면은 이제 포름알데히드 포름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실명한다든지 예. 목숨도 빼앗아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코올 먹지 말라고 식용 알코올에다가 이 메탄올 넣어가지고 예.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해놓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증류하다 보면 그런 메탄올이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을 제대로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증류하는 기술을. 위스키를 집에서 정해 먹고 위스키든 싶으면 뭐 소주죠. 그러니까 옥텐 숙성하면 그냥 소주잖아요. 예. 그냥 소주를 그냥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좀 와인을 증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브랜디가 되는 거죠. 꼬냑이 되는 거. 꼬냑은 이제 꼬냑 동네에서 나오는 브랜디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브랜디인데 꼬냑 브랜디. 비슷한 브랜디가 나오는 거죠. 이제. 포도주를 끓여서 증류시키면 그게 브랜디예요. 브랜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랜디의 어원은 맥주를 끓이면 위스키. 네네 번이에요. 번. 커피 번을 번 구원했다. 네. 브랜디의 어원이 번이라고요? 번. 그러니까 브랜드 바인에서 브런트 와인입니다. 구워낸 와인. 번 와인. 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구원했다는 소리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나라의 그 뭐와 연결되냐면은 이 불사르소 술주 그래서 소주랑 같은 예. 어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나 이 브랜디는 어원이 실은 같은 겁니다. 야 이게 술을 하나씩 다 배우는구나. 브랜디는 그럼 한국의 요즘 소주도 네. 무슨 오크통에 넣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냥 한국의 그 소주인데 그냥 일반적인 소주는 아니고 증류식 소주라 그래서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예. 그 단식 증류기라고 해서 한 번만 증류하는 걸 통해서 진행하면은 얘네 맛과 향이 들어있거든요. 좋은, 이걸 가지고 이른바 좀 좋은 소주. 그렇죠, 좋은 소주. 예. 이런 거를 오크통에서 숙성한 다음에 출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위스키네요. 그게 스코틀랜드가 위스키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메가로 이걸 당화를 시켜야 됩니다. 메가가 들어가서 맥주와 같은 맛을 내는 과정에서 위스키로 가야 되고 또 1년 이상 오크통에 숙성을 시켜야 돼요. 아니 버번은 옥수수로도 한다면서요. 네, 근데 버번 위스키도 그 옥수수 전분을 예. 그 당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이 메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메가가 꼭 들어가야 된다. 당화 효소라는 이름을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EU에는 그게 없어요. 유럽에는. 영국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주가 예. 프랑스라든지 이 EU 쪽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예. 소주가 위스키의 이름으로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안동 소주 같은 네. 증류식 소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화요 XP. 예. 그래서 화요라고 프리미엄 소주 있잖아요. 예. 그걸 3년 이상 오크통에 숙성시킨 게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스키 이름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만 그 엄격함이 있고 네. 나머지는 오크통 3년이면 그냥 네. 위스키로 해도 돼. 네, 오크통도 아니고 그냥 나무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요는 아니요. 그 유럽의 기준은? 유럽의 위스키의 기준은 그 우드예요. 오크 우드가 아니고 그냥 우드입니다. 그럼 화요라는 소주는 이미 소주를 만들어서 그걸 증류시킨 소주를 만들어서 네. 이미 오크통에 담아서 3년을 숙성시켜서 네. 그걸 수출하고 있으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김창수보다 먼저 만든 위스키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나라 주세법상으로 그거는 소주인 거예요. 왜냐면 메가가 들어가지 않았고. 와. 네. 그거는 메가면 쌀로 보리. 싹튼 보리를 말린 거. 쌀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넣으면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게 똑같은 메가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있는데 그게 엿기름입니다. 네. 싹튼 보리가 엿기름이에요. 엿기름입니다. 예, 엿기름이에요. 예. 엿기름이 뭐냐면은 여러분 식혜 만드실 때 밥에다가 엿기름 넣고 밥통을 돌리잖아요. 네. 그럼 밥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삭으면서 당분이 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니까 곡식을 달게 만든 효과가 곡식을 있는 달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근데 달게 만들어준 건 뭐냐면 전분이 이렇게 있으면 전분이 이게 퍼지면 쪼개지면 당분이 되는 아, 건데. 그렇죠. 이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서 효모가 먹기 쉽게끔 해주는 것이 술을 몰트 역할인 만들면 거고. 달아져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화요를 거기 메가로 당분을 만들어서 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당화를 시킨다고 표현하죠. 예, 그러면 당화를 시켜서. 그게 잠시 후에는 술이 되는데 네. 당화를 시키면 달아지죠. 쌀 주스라든지 쌀즙 뭐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아니면은 뭐 보리즙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 술이 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화요에는 메가가 안 들어갔어요? 메가가 안 들어갔으면 그 엿기름의 기능을 뭐가 합니까? 누룩이 합니다. 누룩. 예. 야 이제 막 머릿속에 그쵸 복잡하죠. 다양한 단어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 그쵸. 누룩인데 그걸 막걸리 이제 만들 때 쓰는 거. 네, 근데 그걸 이제 뭐 우리나라만은 누룩이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입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누룩과 같은 입국이라고 사용하는 뭐 누룩과 같은 그런 발효제를 통해서 그거를 달게 만들어주고 식혜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식혜와 같은 형태로 된다면 그 다음에 효모가 들어가면은 그 단 성분을 가지고 당분을 가지고 알코올로 바꿔줍니다. 진정한 한국식 위스키네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전통 소주들이 오크통에 숙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의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는 대충 보리를 메가를 이렇게 구워서 건조시킬 때 불을 써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쌀은 밥을 쪄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좀 부드러운 거죠, 좀. 부드럽고 좀 매끈하고. 약간 음식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도 오크통에 넣으면 약간 노란색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것들이 약간 그런 류의 술들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한국식 소주인데 거기에다 오크통에 넣어서 곡식을 찌면 소주고 곡식을 구우면 위스키고. 근데 메가가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메가가 들어가야 전통 위스키가 되는 거고. 메가가 들어가는 순간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가겠죠. 이제 그 정통파 위스키는 무조건 메가로 곡식 안에 있는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왜 근데 우리나라 그런 술들은 오크통에도 열심히 넣고 했는데 제값을 못 받습니까? 제값을 이미 받고 있어요. 제값을 제가 받는 거예요?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화요 XP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 9만 원 정도에 판매될 걸요. 그래요. 네네네.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그리고 그런 게 막 그 정도면 비싸죠 뭐. 그런 뉘앙스로 비싸죠. 100만 원 하는 위스키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우리 지구인들이 마시는 술은 다 같은 원리군요. 맞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얘기할 때 보통 발효주와 증류주 다 둘게 나누는데 그러지 말고요. 세상의 모든 술은 다 발효주밖에 없고요. 여기서 증류한 것이 증류주. 그러니까 발효주가 있고 그 밑에 증류주가 있는 거죠. 발효주를 끓여서 증류시키면 증류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참 주의 막 나오네. 이 투자 상황 이게 너무 과한 음주는 좀 위험하며 이런 걸 오히려 주의 사항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유튜브도 있으시대요. 명옥 교수님이 명옥 교수님 유튜브도 있습니까? 술자리 인문학이라고. 술자리 인문학? 네. 실은 이제 뭐 구독자 많진 않은데 굉장히 많은 이 언더스탠딩 구독자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요즘에 찾아서 너무 감사하죠. 술자리 인문학 여러분. 누가 그런데 함부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다 저희가 모신다니까 언더스탠딩만 보시면 돼요. 왜 가서 왜 안 하던 요즘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막 하시네 이제.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겨우 유통업하고 있는데 가서 원산지에 가서 막 사가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게에서 사셔야지. 아이고. 제가 실은 이제 오늘 술을 잠깐 갖고 왔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통 소주인데 요거는 이제 감귤을 갖고 증류시킨 이건 브랜디입니다. 완전 하얀데요? 그게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크통 수정을 되게 1년 미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는 감귤을 증류한 감귤 브랜디고요. 감귤? 제주도에 있는 그 실내 시트러스라는 곳에서 그 만든 감귤 증류주입니다. 귤술을 끓여서 이거 파는 겁니까? 팝니다. 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상. 위스키나 소주 마시는데 살짝 귤 향이 나겠군요. 위스키 그쵸. 근데 좀 더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과실로 만들면 좀 더 부드러울 수는 있고요. 와, 근데 색깔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 그쵸? 완전 위스키 같은 향도 아니고. 왜냐면은 오크통이 1년상 숙성시키잖아요. 그 과실을 증류한 술 가지고 그러면은 주세법상 브랜디가 돼가지고 그 세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전통주가.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못 팔아요. 근데 이거 뭐가 되면요? 그러니까 주세법상 이거는 지금 그 주세법상 일반 증류주로 합니다. 소주 위스키로 인정 못 받아요? 네.
위스키로 인정을 받으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전통주여야 되니까. 네, 전통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통주가 주세법상에서 브랜디, 위스키, 맥주는요 빠집니다. 그럼 얘는 왜 위스키가 아니고 왜? 일단 곡물로 만들지 않는 감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위스키가 아니어야 되는군요. 위스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오크통 이상 숙성시키면 브랜디로 가거든요. 주세법상. 그러면은 전통주가 가진 혜택인 이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 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가격 비싸게 받을 거 가격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죠. 소주 끓여서 숙성시키면 브랜디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1년 넘어가면 이건 브랜디가 되니까. 1년을 오크통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비싸봤자 어차피 세금으로 많이 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세법상은 전통으로 돼 있고 뭐 미상이라는 제품인데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예. 미상. 이거 좀 팔리면 명 교수님한테도 뭐 좀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저 좀 샘플 좀 받아서 언더스탠딩 구독자분들한테 좀 같이 시음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가 먼저 홍보해 줄 테니 성의를 보여다오. 예. 언더스탠딩 구독자분들한테 뭔가 플러스 알파가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요거는 오크네요, 오크? 네, 요거는 마한 오크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전통 소주인데 이거는 오크통에서 숙성을 지금 얘는 색깔이 훨씬 예쁘네요. 숙성을 좀 오래 시킨 거고 이건 특징이 뭐냐면 재밌는 게 독하다. 우리나라의 영동 지방에서 나오는 참나무 갖고 만든 그 오크통의 숙성을 하나예요. 소주를 네, 쌀로 빚은 쌀소주를 보리가 아니라 쌀소주를 네. 끓여서 오크통에 넣었다. 네, 맞습니다. 끓여서 위스키 맛과 매우 비슷하겠군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뜯어보려고요? 네, 맛을 보시죠. 네. 언더스탠딩은요 사실은 시청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래 희망이 언더스탠딩 시청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진행자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먹어보게. 와. 요거는 맛이 어때요? 먹어보니까. 이건 먹어봤는데 약간 진짜 규량이 살짝 있네. 아주 살짝. 많이는 없고 매우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뭐 과일 소주 얘기하잖아요. 과일 향이 확 나는 소주들은 다 요거를 하나 붓고 인공 향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은은하게 나고 비슷하게 나는 것이 진짜 그 중요한 거고요. 과실향이나 무슨 향이 확 나는 것도 뭐 밤막걸리 이런데 그 밥 한 방이 확 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밤 그 향을 인공향을 또 넣은 거예요. 이건 또 향이 좀 다르다. 이건 그냥 위스키인데? 그쵸, 그냥 위스키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좀 순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쌀을 쪄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순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알코올 도수는 지금 40도입니다. 이건 그냥 위스키인데요? 그냥 위스키라 생각이 들죠, 실은. 마하노크. 이거 얼마쯤 합니까?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만 원대? 아니 근데 2, 3만 그냥 원대 위스키인데도 약간 그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농산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들 그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급스럽고 좀 더 그 뭐라고 할까 드셨을 때 거부감이 좀 적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먹어보니 얘가 괜찮네. 네네네. 마하노크. 마하노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취향이 좀 있는데 저 마하노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쇼트도 엄청나게 잘 납니다. 만드는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특이한 게 요거를 만드시는 인터넷에서 팝니까? 네, 인터넷에서 판매합니다. 근데 대부분 잘 없을 거예요. 완전 엄청 PPL 해주네. 근데 마하노크 보고 계십니까? 오크. 근데 이게 아쉽다. 이건 미리 우리 영어를 좀 했어야 돼. 내려놔 이제 그만 올려놔. 그만 올려놔.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이제 대표 그러니까 사장이셨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예. 반도체 만들던 손길로 만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옆에는 이제 농민들이 만든 거예요. 미상이랑 그 브랜드 감귤 증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전통주 창업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다. 섞어보겠습니다. 안 돼요. 섞으면. 좋다. 섞어도 좋은 술들은 좋습니다. 오. 이상하죠.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따로 마셔야 됩니다. 섞으면 이상할 것 같아. 소개해주신 두 술. 야, 하여튼 이 한국에도 이런 다양한 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스키 시장이 진짜 좀 본격화되는 모양이네. 요즘 진짜 20대들이 그 위스키 바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도 안 시키고 위스키만 한 잔만 딱 시킨대. 그래서 이걸 위스키를 왜 먹어요? 막 이러면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위스키를 태하는 20대의 태도가 그거래. 있어 보이고 멋있다. 아마 맛을 음미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스키 이야기 오늘은 조금 심화 편으로 이제 끝내야 됩니다. 지금 너 시간 많이 됐습니다. 예, 네. 네, 영욱 교수님. 예.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고 멀리 안 나갑니다. 예. 술 갖고 또 올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영욱 교수님 유튜브를 좀 가만 갑시다. 이제 네? 여기서 그냥 같이 놀고 좀. 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